갑의 건물을 사무실 용도로 빌려 쓰고 싶다. 그러면 임차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근데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에 합의를 하고 전세금 1억 주기로 하고 그리고 그 합의 사항과 전세 금액을 등기로서 공시를 하면 을에게는 뭐가 생긴다? 등기가 마쳐지는 그 시점에서 합의한 대로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한다. 이러면 되겠다. 그러니까 전세권이 설립되기 위해서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것을 채권적 전세다라고 하고 임대차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리고 전세금을 꼭 줘야 돼. 무상은 없습니다. 필수 요소다. 근데 빌려서 뭐 하는 거예요? 남은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무슨 물건이다? 용의 물건이에요. 근데 3년 기간이 끝났어.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겁니다. 그럼 저 건물에 지금 뭐가 붙어 있어요?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등기가 딱 돼 있다. 등기를 누가 했노? 등기관이 했죠. 잘한데. 그래도 전세권자가 했다 안 하기 천만다행이다. 보통 뭐 물어보거든. 등기 누가 했어요? 전세권자 했죠. 이런데 전세권자가 무슨 등기를 하노? 전세권자는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등기를 해야지. 등기관이 어디 소속이고? 법원 소속이죠. 그러니까 법원 직원이 등기를 했으니까 이미 법원이 뭘 알고 있다? 3년이 끝나면 갑은 을에게 1억을 돌려줘야 된다는 사실을 법원이 알고 있는 거예요. 법원이 알고 있는 사실을 소송할 필요가 있을까? 없지. 소송해봐야 결과가 뻔하잖아. 등기된 대로 결과가 날 건데. 그러니까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이때는 소송할 필요 없이 바로 뭘 한다? 건물을 계면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금 못 받으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필요 없어. 바로 계면에 넣는다. 이게 무슨 계명이야? 임의계명입니다. 자유롭게 계면 넣을 수 있고 그리고 배임 경락 받고 경락 대금이 나오면 여기에다 배당 신청을 해서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권자보다 우선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권자가. 그 점에서는 저당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당권자가 돈 빌려주는데 안 갚았다 그러면 뭐야? 바로 계면나가 돈 받아나가 똑같다고. 그런 점에서 전세권은 저당권처럼 담보물권적 성격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무슨 물건이에요? 사용 수익의 목적이 있으니까 전세권은 원칙은 용의 물건인데 기간 만료 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그 성격이 뭐다? 담보물권적 성격도 아울러 가지기 때문에 바로 갚는 다음에 우선 면제도 받아간다. 이게 전세권의 이중적 성격입니다. 요까지를 일단 봅니다. 요까지가 전세권의 기초예요. 기초. 303조 1항을 봅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점유해야 되겠죠. 내 거, 남은 부동산. 그리고 그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며 끊고 사용 수익을 한다는 점에서 무슨 물건? 용의 물건이죠. 그래서 그 사용 수익하며 심표 다음에 많은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기간 만료 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시에는 목적물 전부를 개매 실행한 다음에 그 매각된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는 무슨 물건? 담보물건. 이중적 성격. 그리고 농경지는 줄치고 전세금 설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의 대상물은 등기가 되는 부동산이라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개 빠지는 게 뭐라고? 농경지. 농지는 안 된다. 농지는 그 조선시대 때 소작제도의 폐단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60년에 민법을 제정할 때 농지를 빼버렸습니다. 농지는 못 빌려주도록 막아버렸어. 소작제도가 부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60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농업국가였고 경제의 80%가 농업이었습니다. 농업이 중요했다고. 근데 70년 들어오면서 산업개발이 되면서 농민들이 지금 어디로 가버려? 도시로 다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농지를 빌려줄 수는 없고 도시로 가버리니까 농지가 이제 묵어되는 거야. 심하게 묵어 자빠진다고. 그러니까 식량 생산에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다고? 민법을 바꿔야 되는데 민법을 안 바꾸고 뭘 만들었다? 농지 임대차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가지고 농지를 마을 수 있도록 임대차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 그래 농지를 빌려줄 거 아니야. 빌려줘야 식량 생산이 되지. 그래서 농지가 묵답이 되지 않도록. 묵어 자빠졌다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묵답, 묵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말로. 묵었다니까. 참 한글이 어려워. 따지고 보면 또, 그지? 묵답이 뭐라고? 그 선생이 그 학생이라더만.
내가 뭐라 해야 되겠네. 무거 자빠졌다 이래야지. 무거 자빠진 논, 묵전은 뭐예요? 무거 자빠진 밭. 나중에 이제 개미밭으로 왔는데 묵전, 묵답 이런 놈은 무슨 말이지? 이러면 안 되겠지. 묵었다는 뜻이 이게. 개미지에 보면 묵답, 묵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무거 자빠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그죠? 묵전, 묵답. 농지는 안 된다. 임대차는 돼야 안 돼요. 농지는 전세가 안 되면 임대차는 됩니다. 내려서 법적 성질. 용익물건 줄치고 되겠죠? 왜 용익물건이요? 사용수익을 하니까. 어떻게 사용수익 할까? 첫째 중간에 그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 줄치고. 아까 여기서 사무실을 용도로 정했다면 사무실을 써야 되는 거야. 사무실 용도로 빌려가지고 2달 돼 가서 보니까 단란주점 하고 있더라. 그럼 뭐요? 용도 위반했죠? 그럼 가범을 한다. 전세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 2번 내려서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 하는 걸 이름 때문에 줄을 쳐. 점유권을 포함 줄치고 상징가계 규정이 준용 줄치고 사용수익을 하려고 하면 점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점유를 해야지. 그러니까 전세관은 반드시 뭐가 따라가? 점유가 따라가는 거야. 점유권도 있고 그리고 상징관계는 무슨 말이야? 부동산 이용권자라면 다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권자도 부동산 이용권자니까 상징관계에 있어 없어? 있지. 토지를 빌렸는데 이웃 토지하고 경계선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그러면 전세권자하고 이웃 토지 소유자하고 사이에서도 상징관계 지용이 될 거 아니겠죠? 상징관계 지용을 받는다. 그 다음에 3번 전세권은 물건, 채권. 물건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실현을 방해받으면 당연히 보호장치인 뭐가 작동될까? 물건적 청구권이 작동이 되겠죠? 어떤 것이 있을까? 반환, 제거, 예방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전세권 또 무슨 물건? 담보물건적 성질이 있다 있죠. 담보물건적 성질이기 때문에 저당권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당권 똑같기 때문에 동안에 1번 내려서 담보물건이 가지는 통상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지는 부정성, 수반성, 물상, 내성, 불가분성을 가진다. 이건 나중에 담보물건 할 때 다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전세권 성립. 똑같죠? 규칙을 딱 규칙대로 가면 돼. 전세권 성립을 다르게 표현하면 권리 변동 아닙니까? 없던 전세권 새로 생겼으니까 권리 발생이죠. 전세권 발생. 어떻게? 법률 행위를 일어난 경우가 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양가로 1번이 뭡니까? 법률행위죠? 그거 보니까 합의하고 등기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전세권 설정 계약이 법률행위 아닙니까? 법률행위를 통해서 전세권을 등기해야 되고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당연히 법률의 규정에서 전세권을 지도할 때는 등기가 필요 없는데 법률의 규정 중에서 점유 취득 시효를 통해서 전세권을 지도할 때는 뭘 해야 될까? 20년 계속 점유한 뒤에 등기를 해야 된다. 안 나와 있어도 그게 다 밑에 숨어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자꾸 쓰기가 민망해서 안 쓸 뿐이지. 그 다음 내려서 양가로 1번 전세권의 객체 똑같아. 등기가 되는 부동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동아리 1번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이다 돼 있는데 조금 성의를 가지고 읽으면 어떻게 돼? 부동산 앞에다가 등기가 되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부동산에 대해서 다 전세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 중에서도 등기가 안 되는 부동산도 있잖아. 맹인방벌 같은 수목이라든지 미분리 가시라든지 이런 거 안 될 것이고 또 건물이라 할지라도 미등기 무허가 건물은 등기부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전세권 설정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죠? 임대차는 돼야 안 돼요? 임대차는 되지. 임대차는 등기를 안 해도 되니까. 그렇지만 전세권은 등기가 돼야 된다고. 등기가 되는 부동산이다. 그 다음에 동안 2번 부동산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 줄치고. 되겠죠? 집을 빌려줄 때 방을 3칸 빌려줄 수도 있지만 2칸만 빌려줄 수도 있는 거고 논이 1000평이 있으면 땅이 1000평이 있으면 그중 500평만 빌려줄 수도 있는 거 아이가. 그러면 일부를 빌려줄 때는 뭐예요? 도면을 첨부해서 이제 등기하면 되니까 문제될 건 없다. 넘어서 전세금 셋째 줄 요소이며 전세권은 요소이며 줄치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세권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전세금을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밑에 판례에서 첫 번째 판례가 중요합니다.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는지 여부 줄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세금을 1억을 지급키로 약정을 했는데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인 건물 소유자에게 받을 돈이 1억 있다. 빌려준 돈이 1억 있는 거예요. 그건 전세금 1억을 굳이 줄 필요가 있을까? 빌려준 돈 1억을 전세금으로 대체하고 그 다음 달부터 뭘 안 받습니까? 이자 안 받으면 되겠죠. 전세금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 내려와서 전세권 등기 꼭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까 여기서 전세권 합의사항하고 전세 금액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등기된 범위 내에서만 대항이 있다. 공건순대추 등기된 범위 내에서만 대항이 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현실적으로 1억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권 등기에는 8천만 원이라고 기록이 돼 있더라. 그런데 개매가 들어간 거예요. 배당 신청했죠. 그럼 얼마까지? 8천만 원까지만
대항이기 때문에 우선 면제권이 확보가 되고 나머지 20만 원 일반 채권자로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둘째 줄에 등기된 금액 내에서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줄쳐놓고, 그 다음에 전세금 정감 청구권, 요거는 이제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인데, 감액은 제한이 있다 없다? 감액은 전세권자, 즉 경제적 약자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제한을 줄 필요 없어. 내리는 건 얼마나 내려도 관계없습니다. 정액은 뭡니까? 올리는 것은 전세권자,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 정액은 제한이 있는데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그래서 거기 넘어와 보세요. 넘어가면 그 시행규칙이 나와 있죠. 그죠? 시행이 나와 있는데 2조에 보니까 전세금 정액 청구의 비율은 줄치고 정액에다 동함치고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0분의 1 동함치고 20분의 1을 다른 말로 고치면 뭐가 돼? 5% 해도 되고 또 100분의 5 이래도 관계없겠다. 그죠? 적어놓으세요. 100분의 5 이러잖아. 시험장하면 그것도 틀려. 20분의 1만큼 해서 딱 엮고 있다가 100분의 5가 나오면 맞아 틀려. 그냥 틀리는 거야. 20분의 1이 아니네 이런다니까. 왜 그럴까? 단순하거든. 시험장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 그리고 그게 맞아. 객관식 시험을 치면서 단순하지 않으면 그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하면 그 우측 문제를 풀어. 딱 보자마자 단순하게 답이 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여기다 시험장이다 생각하고 공부해야 돼. 내가 단순화되었을 때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머리가 어떻게 돼? 입력을 할 때도 단순하게 10분의 1. 그리고 내려서 정액 청구의 제한 1년 동안 치고 한 번 정액하면 1년 이내는 다시 정액 못합니다. 1년 이내만 할 수 있다.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1년 이내는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싶다. 정액만 그렇습니다. 감액은 제한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에서 많이 틀리는 부분이 요거야. 자, 잘 들어보세요. 전세금의 정감 청구액은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1년 이내는 재행액을 할 수 없다. OX. X죠. 뭐가 X예요? 정감액은 1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초점 어디다 맞춰? 20분의 1, 1년 요것만 딱 머릿속에 보여가지고 거기다 초점 맞추는데 갑자기 엉뚱한 데서 그냥 함정이 탁 파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감액은 이러면 틀립니다. 정액은 이래야 돼. 감자가 들어가면 틀려. 조심하고. 내려가서 전세권의 존속기간 쭉 내려서 양가로 1번에 동가로 1번 재장기간 줄치고 10년 동안을 치고, 재장기간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거는 10년. 갱신 합의도 별로 안 중요합니다. 넘어가시고 설정 합의에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줄치고, 요거는 밑에 그 양가로 3번을 보고 양가로 2번을 보면 쉬울 거예요. 양가로 3번에 동가로 1번 최단기간 줄치고, 최단기간 줄치고 밑에다가 최소 보장기간 이렇게 찍었죠. 최단기간이 무슨 말이요? 최소한 보장되는 기간인데 요거는 건물 전세권에만 있고 기간은 몇 년? 1년 동안 치고. 왜 81년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내려가서 셋째 줄에 1년 동안 치고. 최단기간 1년. 뭐만? 전세권 중에서도 건물 전세권만. 자, 연습합니다. 연습한다. 건물을 빌리기로 하면서 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 그럼 그 기간은 얼마? 1년. 건물을 빌리기로 하면서 기간을 안 정했다. 그럼 기간은 얼마? 1년. 이거는 잘 안다 이제. 토지를 빌리면서 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 기간은 얼마? 뭐 없어 또. 6개월 해야지. 6개월 정했는데 기간 없다 이러면 안 되지. 기간 안 정하면 이제 해라. 기간 없다. 기간이 없으니까 뭐라고? 언제든지 나가주세요.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그 해지 효력은 우리나라 무슨 주일을 취합니까? 도달주일을 취하죠. 도달 후 몇 개월?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한다. 이러면 되겠다. 전세권 소멸된다. 그런데 기간의 정함이 없을 때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해서 소멸을 시키는 것은 토지 전세권에 해당이 되는 거지, 건물 전세권은 기간이 없어도 몇 년? 1년을 보장해 줘야 된다. 구별 잘 하셔야 돼. 이 부분이. 건물만 1년이야. 건물만. 다시 올라가서 양가로 2번.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줄치고 313조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자는 줄쳐.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그 다음 쭉 가서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유리기간가하면 전세권을 소멸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조문은 313조는 토지에만 해당된다, 건물에만 해당된다. 요거는 토지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 이러면 뭐야? 틀린 지문이 되는 거야. 그럼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이러면 틀린다고. 이는 토지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말이 없더라도 이는 토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양가로 3번 건물 동안함 치고 이제 건물 전세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최단기간하고 동안에 이번에 법정갱신 2개입니다. 요거는 토지하고는 관계없어요. 건물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 법정갱신 봅니다. 이것도 건물만 되는 겁니다. 건물 전세권 법정갱신 요건이 이렇습니다. 갑이 건물을 을이 3년 기한으로 전세금 1억에 빌렸어. 근데 기간이 만료되기 전 6월에서 1월 요 구간 사이에 전세금 설정자가 뭐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기간 끝나기 한 달 전까지는 전세금 설정자가 금액을 올려주세요. 아니면 나가주세요. 조건을 변경합시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는 상태에서 요 기간이 넘어와 버린 거예요.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되어버렸다. 만료가 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다? 전과 똑같은 조건의 새로운 전세권이 개시가 되어버린다. 자동이니까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등기 필요 없어. 요 기존의 전세권 등기가 그대로 넘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고 조건은 전 전세권과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갱신이 되어버린다. 그런데 다른 조건은 똑같은데 기간은 넘어온다 안 넘어온다? 기간은 안 넘어옵니다. 기간은 정함이 없다. 기간에 정함이 없으면 언제든지 해통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안 되지? 아까 된다 했나? 안 된다. 왜 안 되지? 잘 봐라. 목적물이 뭐예요? 건물. 아까 건물은 기간이 없으면 몇 년고? 1년 보장해 줘야지. 언제든지 나가라 이러면 안 되지. 언제든지는 토지에만 해당된다니까. 잘 나가다 막판에 여기서 탁 걸리면 안 돼. 그러니까. 기간의 정함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해통을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린 질문이 되는 거야. 기간이 정함이 없어도 건물이니까 1년은 보장해 줘야지. 여기까지가 법정갱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니은을 봅니다. 니은. 기억 이런 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줄치고 주체는 건물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언제? 쭉 가서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줄치고 그리고는 그 밑에 줄은 이제 침묵이죠. 전세권자에 대해서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가 뭡니까? 거절이죠. 아무 말이 없죠. 그럼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법정 갱신이 되는데 D가 둘째 줄 등기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쭉 가서 등기 없이도 줄치고 그 밑에 줄 제3자에 대해서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보통은 등기를 해야 대항력이 발생하죠. 근데 이건 등기가 없어도 법정이니까 기존의 등기가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내려서 리얼 다른 조건은 똑같은데 줄였죠. 존속 기간은 어떻게 된다?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줄치고 그러니까 몇 년? 1년 보장해 줘야 되겠죠? 넘어가고 전세권의 효력 동그란 1번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해야 됐다 안 해야 된다? 점유를 해야 사용을 하지. 점유를 안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고. 물건을 지고 있어야 사용하지. 그래서 당연히 점유를 하고 또 사용 수익도 할 수 있다. 타이틀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동그란 2번도 마찬가지. 전세권은 물건이니까 침해를 받으면 당연히 뭐가 작동될까? 물권적 청구권이 작동될 것이고 또 전세권은 부동산 사용권자니까 당연히 경계선상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상인관계 규정도 준용이 될 것이고 들어가서 또 용익권 능가는 우선순위 되어 있죠? 계매가 들어갔을 때 물건과 물건이 충돌하면 누가 우선? 빠른 놈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선순위가 우선적으로 받아갈 것이고 그렇게 쭉쭉 따라가면 됩니다. 뭐 타이틀만 보시면 돼. 시험에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311페이지 법정지상권을 보겠습니다. B번 차있죠? 그거만 딱 보시면 돼요. 건물 전세권자의 토지 이용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법정지상권이 문제입니다. 법정지상권. 아까 저번 시간에 법정지상권 배웠죠? 대충 어떻게 알고 있어요?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다. 앞에 뭐가 있노? 존재부터 해야 돼.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전세권 실행을 통해서 내지는 전제가입을 이유로 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건물 소유자는 토지 사용권을 가진다. 이게 법인상 아닙니까? 공유물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 갑이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을에게 건물의 3월 1일 날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 여기 이제 전세권이 설정된 거예요. 전세권 설정 이후에 이 토지가 5월 1일 날
매매를 통해서 뱅에게 팔려갖고 등기를 넘겨주면 뱅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여기에는 뭐가 붙어버린다? 지상권이 붙어버린다 이 말 아닙니까? 자, 읽으면 어떻게 될까? 3월 1일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읽어라. 전세권 설정 당시 이렇게 하면 되지. 전세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전세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는데 5월 1일부로 토지는 뱅에게로 건물은 갑에게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인 갑은 그 토지를 당연히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어려워? 건물 소유자 누구? 전세권자야? 전세권 설정자야?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자가 토지 사용권을 가지는 법정 지상권자가 되는 것이지 전세권자가 토지 사용권을 가지는 법정 지상권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법정 지상권자는 누가 된다고? 항상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법정 지상권자가 될 거 아니야. 건물 소유자는 전세권자야? 전세권 설정자야?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 지상권자가 된다 이러면 되지. 자, 읽어봅시다. 로마字 1번 민법은 줄을 쳐 동일한 소유지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중 건물과 대지 중에서 건물에만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끊고 자, 뒤에서부터 읽으면 어떻게 될까? 건물에만 전세권이 설정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지에 속했다까지 지금 읽은 거야. 근데 5월 1일 날 뭐가 됐다? 대지 소유권이 뱅한테로 넘어버렸죠? 대지 소유권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누굽니까? 뱅이죠? 새로운 토지 소유자 뱅은 건물 소유자 누구? 전세권 설정자를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으로 본다. 토지 사용권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토지 사용권을 줘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 사용권자는 전세권자야, 전세권 설정자야? 전세권 설정자가 토지 사용권자가 된다, 이 말이지. 지상권자가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거만 조심하면 돼. 하도 틀려서 하니까 그 끄끔새에 표시를 딱 해놨다.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맨날 그걸 전세권자로 바꿔버리거든. 그럼 또 틀리고 이러는 거야. 전세권자가 이거 누구라고? 전세권 설정자를 다른 말로 고쳐봐. 전세권 설정자를 다른 말로 고쳐봐. 건물 소유자 이렇게 고치면 되지. 법정 지상권자는 항상 건물 소유자가 되는 거야. 건물을 빌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소유자가 되는 거지. 그거 조심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뭐 크게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양가로 입은 동안 타이틀 위주로 보시면 돼. 309조. 전세권자가 건물을 사용하는 동안에 전기수도가 고장이 났다. 누가 고쳐야 돼요? 전세권자 지가 고쳐야 돼. 그러니까 현상 유지, 수선을 하는 의무는 전세권자이기 때문에 고치는 비용인 필요비도 누가 부담한다? 전세권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된다. 따라서 기한 끝나 나갈 때 필요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유익비는 받아가? 못 받아가? 유익비는 항상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310조가 뭡니까? 유익비죠. 개량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 이리 돼 있잖아. 아까 우리 그 가수원에서 점유자 회복자 할 때 본 거하고 똑같아. 길이 없는 땅에 길을 닦았다. 증가된 가치가 현존한다는 전제하에 회복자가 누구야? 전세권 설정자죠? 돌려받는 사람, 회복자, 전세권 설정자의 선택에 따라서 투입 비용 또는 증가된 가치를 받아간다. 받아가는데 비용을 안 주면 나도 건물이나 토지를 돌려줘, 안 돌려줘? 유치권 행사하면서 안 돌려준다 했죠? 그거 쭉쭉 갖다 붙이면 되지. 뭐 똑같은 거예요. 넘어가고, 넘어가서 필요에는 받아간다, 못 받아간다? 못 받아간다. 그 다음에 전세권의 처분. 양가로 1번 내려가서 전세권의 처분성. 원칙은 자유다, 제한이다? 자유도. 전세권은 물권, 재권. 약한 권리, 강한 권리. 그러니까 전세권을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상속하거나 담보를 잡히거나 전전세를 하거나 일부를 남에게 임대세를 놓거나 건물 주인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투하자본 회수를 해서 전세권은 처분할 수 있고 양도 담보 제공도 할 수 있고 전전세도 할 수 있고 임대도 할 수 있다. 같이 자유롭게 됩니다. 근데 줄을 쳐, 셋째 줄. 다만 전세권 설정 행위로 전세권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줄치고. 그것이 지상권하고 다릅니다. 지상권은 지상권 양도 금지 특별 매태도 무효죠. 금지 특별 매주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은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전세권은 원칙은 자유인데 양도 금지 특별 매주면 양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하면 뭡니까? 제3자에게 대항하고 등기를 안 하면 대항을 못하는 데는 공식이죠. 공건순대추 아닙니까? 등기를 하면 공건순대추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를 안 하면 공건순대추가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건순대추가 없고. 그 다음 담보제한도 똑같아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볼 건 없고. 넘어가서 전전세 봅니다. 요건 좀 잘 보셔야 돼. 전전세. 지금 현재 을이 전세금 1억에 3년 기한으로 갑의 건물을 빌렸어. 건물은 부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리 3년 기간 빌려 쓰기로 했는데 1년 후에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다. 근데 이사가는 전세건자 입장에서 가장 급선무가 전세금 1억을 회수해서 나가는 건데 건물 기간이 2년 남아 있으니까 건물 주인이 돈을 돌려줄까 안 돌려줄까? 안 돌려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전세건자가 돈은 받아가야 되겠고 건물 주인은 돈을 안 돌려주려 하고 그럼 어떻게? 이 전세권을 제3자 편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 내 책임하에 다시 한 번 더 빌려준다 뭐예요? 전전세 할 수도 있죠. 이 전전세는 전세권자가 자신의 전세권 범위 내에서 다시 한 번 더 빌려준다. 이게 전전세예요. 전자를 한 개 더 붙였다. 이 전자가 다시 한 번 더 이런 뜻이에요. 전전세. 다시 한 번 더 빌려준다. 전전세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전전세에 합의하고 전전세 등기를 마치고 그리고 전전세금 1억을 주면 배한테 뭐가 생긴다?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덤으로 하나 더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전전세 계약이에요. 그래서 전전세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다? 전세권자하고 전전세권자가 당사자 되지 원전세권 설정자는 전전세 계약의 당사자 아닙니다. 그리고 원전세권 설정자인 갑하고 전전세권자 병은 법률관계도 있다 없다? 아무런 권리 의무 관계 없어요. 그리고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합의 시에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어.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전전세권자가 이제 점유하면서 사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모양을 가만 보니까 전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해서 기존 전세권이 소멸할까 안 할까?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전세권을 바탕으로 이 전세권 범위 내에서 전세권자의 책임하에 다시 한 번 더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세권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보면 을의 전세권을 기반으로 해서 병이라는 전전세권이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긴 모양이 뭐하고 똑같아? 복대리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기반이 되는 권리가 뭐야? 목권. 파생되는 권리가 자권. 모자 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의 범위를 초과할 수가 없고 따라서 기간도 남아있는 기간 2년을 초과하면 안 되고 금액도 기존의 전세금 1억을 초과하면 안 돼. 만약에 1억 5천을 받았다 할지라도 5천만 원은 갑이 책임을 지어야 안 지요? 안 집니다. 나가려면 나가야 돼. 1억만 받고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기간도 금액도 기존의 전세권을 초과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기존의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본질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전세권도 함께 소멸한다. 이게 모자관계죠. 그리고 자식이 잘못하면 누구도 책임져? 부모도 함께 책임지는데 자식이 있는 부모가 편해요? 없는 부모가 편해요? 보편적으로 그냥 이야기하세요. 뭐 조용하면 어때? 자식이 있는 부모가 편해? 없는 부모가 편해? 있는 부모가 편하다고? 옛날에 저기 시골에는 자식이 많은 부모가 편했겠지. 막 일도 시키고 이러니까. 지게 지고 와서 막 나무도 해오고 풀도 비오고 말이지. 짐도 지고 소도 미고 이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많을수록 재산이 다 그랬겠지. 요즘은 그래 해봐라 막 난리 난다. 아동 학대죄로 다 잡혀간다.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 전부 아동 학대라 하지. 밥만 딱 미주고는 막 밀식이고 말이지. 청소 안 한다고 뭐라 하고 말이지. 풀을 안 빗다고 뭐라 하고 소 꼴 안 비겠다고 막 욕을 아이고 옛날 생각. 요새 부모는 그래가고는 막 잡혀간다. 옛날 부모처럼. 옛날 부모는 다 그랬지. 근데 옛날에는 자식이 많은 게 편했겠지만 요즘 뭐야? 무자식이 상팔자 아니야. 그거 생각하면 되지. 그거 자꾸 어렵게 생각하네. 그러니까 자식이 있으면 책임질 일이 있고 자식이 없으면 책임질 일도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집은 부산에 있는데 어른 어디 살고 있다? 서울 살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부산에 살고 있는 병이 집을 점령하고 있는 동안에 집이 불이 나서 불타버린 거예요. 그럼 부산에 있는 집이 불난 데 대해서 어른 책임이 있어 없어? 책임이 없지. 서울 살고 있는 어리 부산에 집에 불난 데 대해서 무슨 책임이 있냐고. 지가 불 지른 것도 아니고 뭐 지가 불내라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불가항력이야 이거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불가항력이죠. 이 사람 서울 살고 있고 집은 부산에서 사는 병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데 병이 집을 점령하고 있는 동안에 불이 났다니까? 그럼 서울 살고 있는 어린 무슨 책임이 있냐고. 책임을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잖아. 불을 막을 수도 없고 끌 수도 없는 거 아니야. 불가항력이라 할지라도 면할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나눠가지고 면할 수 없는 경우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요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면할 수 없단 말이 벼락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홍수가 나가지고 집을 쓰고 내려가 버렸다. 산사태가 나가지고 집이 매몰돼 버렸다.
그거는 그 집에 누가 살아도 피해갈 수 있다 없다. 이건 면할 수가 없는 거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니까. 그때는 을도 뱅도 책임질 것이 없고 건물 소유자인 갑이 위험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면할 수 있는 경우는 뭡니까? 책임을 지라 이런 뜻입니다. 불가항력은 내 잘못이 없다는 뜻이죠. 내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면할 수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전에 내 기름난로 이야기했다 이가 안 했습니까? 했는 것 같은데. 뱅이 마누라가 한 명 있었는데 이 마누라가 노름하지, 술 먹지, 카바레 댕기지, 뭐 나쁜 건 다 한다. 여러분은 완전히 반대구만. 여러분 뭐야? 일찍 일어나서 밥 해주지, 빨래하지, 장래를 위해서 공부하지, 애들 챙기지. 그래요. 얼마나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나. 상줘야 된다. 완전 반대다, 이 반대. 그렇잖아요. 뭐 송아무개가 나와가지고 지금 마누라 도박한 빚을 다 갚았다 이 사태만. 빚도 많더라. 뭐 100억이라든가, 뭐 70몇 억이라든가. 뭐 아무 누군지 물어봐라 말아. 그게 명예훼손이 돼. 송아무개 이러면 뭐 송해겠지 생각해라 그냥. 그래가지고 마누라가 뭐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남편이 열받아가지고 부부싸움을 하게 됐는데 마누라를 때려 치박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불을 지른 게 아니고 발로 찼다니까. 기름난로를 발로 차가지고 이게 엎어져가지고 불이 나버렸어. 그럼 뱅이 불을 지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뱅이 불 지른 걸 어리 어떻게 할 수 있나? 서울 사는 어리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깰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그게 불가항력이라고. 하지만 책임을 져야 되는 져야 돼. 이거는 면할 수 있는 걸로 봅니다. 왜? 전지세 계할매일 때 마누라가 착한 마누라를 가진 남편을 상대방을 골라왔으면 불이 안 났을 거 아니야. 해필은 뭐 사람을 잘못 골라가지고 불을 났다 이래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마누라 없는 호라비한테 주든지 이래야지. 그래서 사람을 잘못 골랐는데도 누구도 책임진다? 을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백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을도 함께 책임을 지라 이런 뜻이야. 밑에 기름난로 이렇게 적어놓은 이 판례가 이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기름난로 판례가 유명한 판례예요. 자, 이제 봅니다. 개념. 줄을 쳐. 전세권자는 그 존속기간 내에서는 전지세할 수 있다. 줄치고. 그럼 됐죠. 전전세는 누구를 기초로? 전세권을 기초로 그 목적물을 다시 한 번 더 빌려주는 것이다. 줄치고. 그러니까 전세권이 몇 개 됐다? 동시에 두 개가 겹쳤고 모작 한 개로 연결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모작 한 개로 연결되기 때문에 승인요건 기억. 쭉 가다가 단 원래 전세권의 제한을 받을 뿐이다. 그러니까 원래 전세권의 제한을 받는 것은 원래 전세권을 초과할 수가 없다. 금액도 기간도. 그리고 그 밑에 줄 합의하고 등기를 하지만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그 밑에 줄 존속기간은 어떻게 된다? 원전세권 존속기간 내에야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과. 전전세권이 설정되더라도 원전세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올해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이 동시에 두 개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띄어서 내려가서 둘째 줄 책임이 자식이 있으면 책임이 줄어든다 늘어난다? 책임이 가중되는데 줄여쳐. 책임이 가중되어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라도 그것이 전진세를 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 책임을 진다. 면할 수 있었을 것이면 그걸 때가 가로 딱 묶어. 불가항력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단 말이죠. 면할 수 없는 건 책임질 필요 없고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 그 밑에다가 뭐 기름난로 발로 차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연필로 적어놔라. 쪽팔리니까 기름난로 발로 차. 기름난로 발로 차 이렇게 딱 적어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얘 완전히 되면 지우고. 그 다음에 뭐 전전세권자도 또 다른 전세권자니까 당연히 뭐 전세금 못 받으면 또 개면을 넣을 수도 있고 우선 면제를 갔는데 이건 나중에 공부 좀 더 나서 상세하게 좀 봅시다. 그 다음에 임대는 안 봐도 됩니다. 넘어가서 전세권 소멸. 일반적 소멸사는 우리 외우고 있죠. 뭡니까? 멸공, 경포, 홍기소멸 그대로 외우시면 되고. 전세권 특유의 소멸사유로 내려가서 기억. 앞에서 다 봤던 거예요. 기억. 전세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 줄치고 아까 사무실을 용도로 건물을 빌리는데 단란 주점을 했다. 뭐예요? 전세권 소멸 청구 사유죠.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A번 첫째 줄과 덩어리 목적 부동산 성질에 와여 줄쳐 정해진 용법에 반하는 경우 줄치고 그럴 때는 즉시 뭐라 나가라 하면 바로 나가야 됩니다. 너는 못 나갑니다가 돼 안 돼? 그래서 B번 성질이 뭐니까 행성권이기 때문에 건물 주인이 나가라 하면 바로 나가야지. 전세권자가 뭐 선택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니은으로 내려서 전세권 소멸 통고줄 치고 이것도 아까 봤죠? 요거는 토지에만 해당되지 건물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간 약정이 없다. 그러면 토지전세권자는 뭐라? 양당사자, 토지전세권은 양당사자가 토지는 전세권 기간 약정이 없으면 뭐예요? 기간이 있어 없어? 기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과할 수 있고 몇 개월? 받은 날로부터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거는 토지에 해당되지. 건물은 기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얼마? 1년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요 조항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니은은 앞에다 토지에만 해당이라고 딱 적어놔야 돼. 건물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조심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자의 전세금 반환 채권과 뭐 만족의 확보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전세금 반환 채권 굳이 안 봐도 한 개만 볼까? 전세금 반환 채권에서 니은에서 판례가 하나 있다. 둘째 줄에 장래의 권리로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가진다. 전세권자는 전세권 소멸일진이라도 이러한 장래의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데 양도의 형태가 확정적 채권 양도는 안 되고 뭐만 된다? 조건부 채권 양도만 됩니다. 조건부 채권 양도. 그래서 그 보충학습에 그 밑에 가면 2번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양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을 존속시하면서 줄을 쳐.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동안을 딱 치고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돼 있죠? 소극이 무슨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지. 안 돼. 그런데 되는 게 뭐냐면 둘째 줄 다만부터 줄을 칩니다. 전세권 존속 중이라 할지라도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조건으로 줄을 쳐.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는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돼 있죠. 확정적은 안 돼. 조건부 채권 양도는 된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제 봅시다. 그쯤 되면 지금 조금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간 거야. 이거 이 부분은 완전 기초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도 있지만 무슨 성격도 있다? 담보물권적 성격도 있는 거야. 그러면 담보물권은 주다 종이다. 담보는 무조건 종입니다. 이 전세금은 기간 끝나면 어디 돈 받을 거리죠.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는 이 채권은 피담보 채권이니까 돈 받을 거리는 주고 돈 받는 수단은 종이다. 이게 이제 기초로 깔려주면 되겠죠. 자, 건물을 3년 기한으로 전세금 1억에 전세권이 설정이 됐는데 기간 만료 전 한 달 전쯤 된 거야. 우리 갑자기 돈이 필요해. 한 달만 있으면 돈 1억이 생겨. 근데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래서 어리뱅을 찾아갑니다. 내가 한 달 뒤에 가백에 돈 받을 것이 1억이 있는데 내가 돈이 워낙 급해서 그러는데 한 500만 원 깎아줄 테니까 9,500에 1억 채권을 사라 해야 된 거야. 그래서 뱅가 1억 채권을 양도합니다. 이 채권이 뭐야? 주죠? 주를 양도하게 한 거야. 그러면 전세권에는 종도 따라가 안 따라가? 따라가야 돼. 주가 가면 종도 따라가는 게 원칙인데 이게 분리 처분이 되냐? 이걸 지금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확정적 채권 양도는 안 되고 조건부 채권 양도는 된다 있죠? 확정은 안 되고 조건부는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확정이란 건 이런 거야. 9,500에 채권은 변액으로 넘어가고 전세권은 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분리처분이 돼 있죠? 분리처분이 되는데 확정이란 것은 지금 당장 가서 돈 받아라 이런 뜻이야. 그러면 가부 입장에서는 한 달간 돈 1억을 쓸 수 있는 기한이익이 박탈되기 때문에 손해를 봐야 안 봐요. 전세권 쓸 중에 손해보는 거야. 따라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조건부 채권은 뭐냐면 9,500에 채권을 팔면서 뭐라고 조건을 붙였노? 지금은 당장 돈 받을 수 없고 한 달 뒤에 받는 조건으로 1억 채권을 사라. 그럼 1억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당장 돈 받는 것이 아니고 한 달 뒤에 갑한테 가서 뭐야? 을한테 줄 돈을 내한테 주세요.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갑한테 피해를 줘 안 줘? 안 주지. 그럼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분리 처분도 가능하다. 그래서 조건부 채권 양도는 되고 확정적 채권 양도는 안 된다. 그거만 좀 조심하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경매 청구권. 이것도 아까 우리 봤죠, 어제? 어떨 때 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금 안 돌려준다고. 그럼 바로 경매 넣어가지고 배당 신청해서 우선 면제 받아간다 있죠? 그 이야기입니다. 임의경매 하는 거예요, 임의경매. 그게 이제 기억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 우선 변제권. 경매를 넣은 다음에 배당을 신청하면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 거래자보다는 우선적으로 받아가겠죠.
뜻이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내려서 3번 잘 봐야 되겠네. 전세건이 끝났다. 그럼 이제 디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이야기입니다. 전세건자의 전세건 등기 말소 의무 및 목적물 반환 의무 돼 있죠. 이런 겁니다. 전세건 3년 기간이 끝났어요. 끝나면 전세건 설정자는 뭘 돌려줘야 될까? 전세금 1억을 돌려줘야 돼. 전세건자는 뭘 돌려줘야 돼? 목적물 플러스 전세건 등기 말소 서류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간이 딱 끝나면 3년이 끝나면 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할 것이고 전세건자는 목적물 플러스 등기 말소 서류를 제공할 것인데 내가 먼저 준다 동시행 관계에 있다. 이거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대금 전세금을 제공하면 나도 동시에 제공하고 안 주면 나도 안 주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안 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우리 판례 보면 목적물은 돌려줬어. 그런데 전세금 등기 말소 서류를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도 전세금을 돌려줄까 안 돌려줄까? 안 돌려주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뭐 그런 판례도 있고 그렇죠. 동시행 관계에 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 줄에 법 317조 밑에 둘째 줄에 그리하여 전세건자는 목적물을 반환하고 전세금 설정 등기를 말소하며 전세금 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 당사자의 각 의무는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목적물 반환 의무에서는 니은을 봅니다. 기억의 원상 회복 의무는 되겠죠? 아까 우리 지상건 할 때 본 거와 똑같아. 기간 끝났다. 그럼 건물을 돌려줄 때 건물을 깨끗하게 돌려줘, 지분하게 돌려줘. 깨끗하게 원상 회복해서 돌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요거는 니은인데 동그라미 B번이 중요합니다. A번 별로 안 중요하고 B번이 중요한 거예요. 전세건자의 매수 청구권 거기다 줄치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부속물. 부속물은 독립물이야, 부합물이야. 그리고 주유소를 생각하시면 돼. 주유소에서 저는 우리 주유기어 탱커예요. 주유기가 부속물이죠. 탱커는 부합물이고. 갑의 주유소를 어리 3년 기한으로 전세금 1억에 전세건을 설정해서 빌렸는데 주유소를 보니까 지하상에는 뭐가 있더라? 주유기가 있고 밑에는 탱크가 있더라고요. 탱크는 부합물이기 때문에 어리 교체를 하더라도 그 탱크는 누구 거예요? 갑의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 나갈 때 탱크 사세요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야. 이 부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갑으로부터 탱크 비용을 돈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유기는 조금 상질이 다른 거예요. 그지? 주유기는 독종 부속이죠. 독립물이면서 종물이면서 부속물로서의 성질이 아니다. 독종 부속 이렇게. 근데 이 주유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럼 고장난 주유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교체를 해야 우리 영업을 할 거 아니야. 근데 고장난 주유기는 내 거야, 주유소 주인 거야. 주유소 주인 거니까 남은 물건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교체하는 과정에서 주유소 주인의 동의를 받은 거야. 내가 주유기를 교체해야 되는데 좋습니까? 하니까 좋다. 동의를 받아서 교체했다든지 아니면 물어보니까 갑이 말한다. 내한테 신제품 주유기가 있는데 그걸 사다 다세요. 그래서 전세건자가 전세건 설정자로부터 매수를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교체한 주유기는 독립물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주유소에 흡수가 돼? 안 돼? 흡수가 안 돼. 이 누구 거예요? 주유소는 갑을 거고 주유기는 어릴 겁니다. 어릴 거니까 이게 얼소유야, 얼소유. 독립이 돼 있잖아. 부합이 알고 있는 독립이거든. 소유권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얼소유이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고 나갈 때 선택을 할 수 있어. 내 거니까 떼갈 수도 있고 수거해 갈 수도 있고 또 팔고 나갈 수도 있고 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고 그 부속물에 대해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를. 그게 부속 매수 청구예요. 그래서 부속 매수 청구 요건이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서 부착시키거나 매수를 해서 부착시키거나 그런 전제하에 그 부속물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매수 청구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매부 이렇게 해볼 거야. 동매부. 동의를 받아서 교체한 부속물이거나 아니면 직접 매수해서 교체한 부속물은 나갈 때 뭘 할 수 있다? 그 부속물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매수 청구는 성질이 행성권이기 때문에
아까 갱거지하고 똑같습니다. 살아 이러면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매매 계약이 체결돼 버립니다. 그리고 시가상단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매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책을 한번 봅시다. 동안의 B번 존속기간 만료로 인해 소멸한 경우에 만료로 인하여 소멸 줄치고 중간에 그 용도를 위반했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쫓겨나가는 사람은 팔고 나갈 수가 없어. 만기가 돼서 끝나야 됩니다. 소멸한 경우에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이 전세금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데 줄치고 동의에다 동함치고 그 경우하고 또 전세금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 줄치고 매수에 동함치고 동매죠. 동매 그런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그 설정자에 대하여 줄여쳐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부속물을 동함치고 그래서 합치면 뭐가 될까? 동매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요건을 갖춰야 팔고 나갈 수 있지. 무조건 팔고 나가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 부속물이 주유소의 주유기처럼 그 목적물에 꼭 필요한 물건을 팔고 나갈 수 있지만 전세권자의 개인적 영업을 위해서 부착시킨 부속물은 팔고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건물을 빌려가지고 횟집을 하기 위해서 수족관이나 주방 설비를 갖췄다. 그리고 간판을 붙였다. 나갈 때 사세요. 돼? 안 돼? 이건 안 돼. 이거는 횟집의 영업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필요하게 붙인 거지. 건물에 꼭 득이 되는 건 아니죠. 이거는 팔고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영업을 향은 안 된다. 딱 챙기시고. 넘어서 비용은 똑같습니다. 필요비는 받아가 못 받아가? 못 받아갑니다. 유비는 받아가 못 받아가? 받아갑니다. 그건 똑같으니까 별도로 안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고 전세권은 되고요. 그 다음 넘어와서 담보물건. 담보물건 조금 쉬었다가 계속합시다. 쉬었다 합시다.